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근황은 계속 소설 쓰고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보조 진행으로 파주에 한 달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근황은 어쨌든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애초에 원고 구상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야만적인 LSC라는 제목을 생각해 뒀고, 다른 제목을 생각할 수가 없었고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화자인,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인 엘리시어라는 인물이 끝내 부르지 못한 동생의 이름을 호명하는, 이 한 권이 얇은 책이지만 이 한 권의 내용으로 호명을 하는, 그런데 그 호명이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호명 대신에 차라리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텍스트를 제시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저는 야만적인 앨리스 씨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은요, 제가 연재 시작할 때 오사카 지하 보도에서 만난 여장 노숙인의 뒷모습을 보고 이 작품을 써야겠다고 썼어요. 개간지 연재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맞긴 맞지만 오로지 그것만은 아니고요. 계속 가지고 있던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페르소나로 그 여장 노숙인의 뒷모습을 딱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뒷모습이 등장하는 소설 써야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언제고 끝나겠지만 그게 상당히 천천히 올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문장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뭔가 세상이 뭔가 좀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망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떤 멸절이라든지 절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저 스스로도 좀 그런 위기를 많이 느끼는 편인데,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망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 공룡이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흔적만 남겨놓은 채로 없어졌는데, 공룡이 없어지는데 한 2만 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인간도 상당히 망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망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망해가는가, 어떻게 망해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좀 약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세 편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똑같은 문장으로 끝나지만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마지막 문장을 같게 끝나지만 그 마지막 문장에 다다르는 과정의 그 이야기라든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게 여겨지는 소설을 3개를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썼고, 그런데 완전 똑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민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이야기죠. 연재할 때와 좀 차이가 있죠. 분량 차이는 많이 나진 않고요. 사실은 이거를 좀 연재했을 당시보다 늘려서 써보고 싶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그냥 분량은 똑같아지더라고요. 근데 쓸 때 퇴고까지가 상당히 힘들었던 원고였고, 선반에 꽂아두고 연재한 지 지금 거의 1년 만에 책을 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원고를 계속 붙잡고 고치고 이랬던 건 아니고, 한 9개월, 10달 그냥 선반에 꽂아두고, 편집 담당하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의식을 하고 있었고, 내가 저 원고를 펼쳐야 한다. 근데 그 원고를 펼치기까지가 상당히 힘들었고, 막상 펼쳤을 때는 한 달 만에
상당히 집중을 해서 그걸 저는 문장을 다 분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초에 제가 썼던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질렀어요. 달라진 부분이 없는 문장까지도 다 전부 다 분질러서 해체시킨 다음에 다시 조합하는 과정을 다 했고, 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네, 다시 보기도 좀 힘든 책입니다. 그냥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근데 이게 작품에 욕이 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대단히 평범한 욕이에요. 많이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별로 욕 같지도 않은 그런데 이 욕이 이 얇은 작품 속에서 여러 사람의 입으로 이 욕이 또 구사가 되고 이러는데 이 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또 어감이 다르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또 그게 다르게 여겨지고 어머니의 폭력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이 형제한테 하는 어떤 폭력이 저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게 언어적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무섭고 끔찍한 게. 근데 언어적 폭력이 사실 이 작품에서는 아주 평범한 그 욕이 몇 번 등장을 할 뿐이고 무슨 현란한 욕이 구사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무섭고 어머니가 이 어린 무방비한 이 형제한테 쏟아붓는 그 말들이 너무나 폭력적인데 이 형이 그래서 동생과 둘이서 그 도끼서린 그 언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형이 동생한테 들려주는 얘기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들 보면 그냥 잠이 안 와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을 이미 겪은 상태고 그래서 이 형이 동생에게 그 상황을 중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소년이 접한 어떤 현실적인 일들을 이 앨리시어라는 화자가 자기의 어떤 시선으로 다시 재조립한 이야기로 동생한테 들려주는 그런 얘기들이죠. 저도 이 작품에서 그 얘기들 쓰면서 되게 재밌었고요. 즐거웠고 네,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도 대부분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녀의 형제 자매들과 아버지는 잠들었다. 그녀는 이불 밖으로 조그맣게 빠져나온 어머니의 머리통을 본다. 누구보다도 그녀를 골똘하게 내려다본다. 아버지의 매질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이라 더는 새롭거나 궁금할 것도 없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며 살다가 언제고 죽을 것이다. 그녀는 그보다 어머니가 궁금하다. 어머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왜 내다보지도 않았을까? 왜 나를 들여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죽고 싶을 정도로 나는 씨발 추웠는데 왜 나를 궁금해하지도 않는 얼굴로 자고 있나? 식구들이 저녁으로 먹고 남긴 수제비 냄새와 낡은 이불깃과 잠든 인간들의 냄새가 섞인 따뜻한 공기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시발년이 발아한다. 시발년은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잠든 어머니를 내려다본다. 시발년의 어머니는 작고 조용한 사람이다. 일본에서 재봉을 배우고 돌아와 바느질 솜씨가 좋고 순종적이고 난폭한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귀한 사람들처럼 희고 얇은 피부를 가진 그녀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달걀처럼 순진하고 무구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랄까? 그녀에 관해 물으면 10 가운데 적어도 9은 그녀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녀는 훔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다. 부지런하고 어디서나 존재감 없도록 겸손하고 사람들이 웃을 때 함께 웃는다. 그녀가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일 때는 평화롭고 행복할 때다. 기생들과 즐기고 놀다 돌아온 가장이 신문지에 싸서 가져온 쇠고기나 꿩고기로 고기국을 끓여 식구들이 모두 앉아 그것을 먹을 때다.
그녀는 배부르고 평온하다. 포스트 시발년을 탄생시킨 시발년이다. 원고 마감해야죠. 겨울로 원고. 마감? 네, 계속 연말뿐만이 아니고 뭐 내년에도 계속 쭉 쓰는 거. 그게 계획입니다. 네, 소설 쓰는 황정은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